자, 거기 한번 봅시다. 전 시간에 본 게 이제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 자, 거기 12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120페이지 보니까 가로 2번 여기를 한번 찾아보죠.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뭐라고 나왔죠?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건. 이거는 민법이 아니에요. 간섭법상.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네 종류가 돼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일단 분묘기지권 좋잖아요. 분묘기지권. 앞으로 분묘기지권은 없어질 가능성이 유력해요. 한 세대가 지나면. 자, 중개사법에 뭐가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야. 자,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좋잖아요.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별표 5개 놓고 법정지상권에서 자주 출제돼서 무조건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다만 판례는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독립한 간섭법상 물건의 배치는 아니다. 그래서 온천수 흉감편잖아요. 온천수. 그래서 우리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닌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겠죠. 그래서 120페이지 간섭법상 물건을 부정한 사례.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두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써놨을 거예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온천공사.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온천권.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공원 이용권. 요거는 사도 통행권. 그래서 앞으로 온천공사. 그러면 여기에서 행강편을 딱 가보자고. 자, 온천. 그렇죠. 온천. 그러면 볼 수 없다. 자, 간섭법상 사도 통행권 사자 동그라미. 없다. 자,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줄쳐놓고, 그래서 공짜 동그라미.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1번과 관련돼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2, 3, 4가 지문으로 유입돼서 올해 출제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2번과 3번, 4번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오라고. 온천공사. 요건 무슨 건이? 온천권. 요거는 공원 이용권, 요거는 사도 통행권. 올해 출제 대상이 되니까 지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온천공사.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우리가 잡아놓으면 되고요. 자, 물건의 효력이네. 물건의 효력.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복습 좀 하고 들어가자고. 자, 복습.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적어놓은 거니까.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특수한 성질. 2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절대성. 그 다음에 메타성. 거죠.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는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뭐가 있죠? 물건적 청구권. 자, 물건적 청구권, 대표적으로 물건적 청구권. 자,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의 특질로서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적 청구권, 요걸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자, 우선적 청구권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유입이 돼야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선적 효력은 뭐예요? 지문으로. 자,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은 3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적 청구권. 자, 민청을 딱 넘어오니까 민청에서는 입증 책임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소급표 장려호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물권법 바탕하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물건의 특수한 성질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자, 물건은 무슨 성을 가지죠? 절대권이죠. 절대권이니까 어때요? 2개 칼을 하나 채워주네. 그래서 칼 2개가 뭐예요? 쌍칼, 그렇죠. 쌍칼을 딱. 그러니까 물건은 이 쌍칼이 있다라는 거야, 우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이 우선해.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면 X가 돼.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추면 왜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이러면 X가 돼.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언제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건. 그걸 찾아서 줄을 딱 끊으면 돼, 이제. 마무리해보자고요.
자, 물건, 그래서 줄잖아요.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결의기네. 다른 종류 동종의 물건이 동일한 물건에게 두 개 이상 승립하는 경우 그들 상호 간에는 먼저 여기에다 줄쳐놔. 먼저 승립한 물건이 후에 승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결의건 물건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효과다. 그런데 따라서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 줄쳐놔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형광펜 다 꺼놓고 점유권은 그러면 우선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점유권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점유권은 배타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점유권은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상 지배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유권에 있어서 점유권 상호 간의 충돌, 점유권과 다른 물건의 충돌이라는 걸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지문 배경에는 뭘 잡아야 돼? 그러면 요 옆에다가, 그러면 2번 옆에다 여백에다, 점유권은 결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점유권은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요 두 가지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니까 제한물건 줄쳐놓고요. 자, 제한물건은 소유권에 여기에다 형광펜자라 언제나 우선한다. 사람들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을 잡으면 언제나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이 우선하는 것. 원칙 줄쳐놔요. 원칙은 우선함이 원칙이다. 딱 줄쳐놓고. 자, A적으로, 여기 이제 A적으로 이제 별표 하나 놓고, 요거 하나 놓고, 채권이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준택 임대차보호의 소액 임차인의 임차금 중 일정액.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거래 보전금의 일정액.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잡아야 돼.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요걸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대비를 해 두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가 혹시 4월 26일 날 체크해놔요. 4월 26일 날. 자, 그때는 뭐예요? 일요일인데, 3시부터 5시까지 뭐예요? 자, 경매 무료 강의를 합니다. 26일 날. 그래서 26일 날 해가지고, 그래서 26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경매 강의를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때는 뭐예요? 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 자료는 연필만 가지고 오면 돼요. 연필만. 자, 복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필만 가져오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요거를 하나 미리 외우더라고. 자, 써놔요. 어디 참고상에. 자, 말소 기준 권리. 요거는 이제 저당권 파트로 연결되는데 미리 외워야 돼.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 자,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여러 제자. 여러 권리가 소멸한다. 여기에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 반대말은 인수주의가 돼. 자, 인수되는 게 많다 그러면 이거는 낙찰을 받지 말아야 돼. 유찰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바로 요 6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7개네. 전세권은 왜 세모를 해놨을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통상 뭐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6개가 통상인데 전세권은 특수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근데 이거 합쳐봐요. 가압류. 가압류 오면 압류, 가압류 2개 오는 거잖아. 요거 읽어봐요. 요거 합치면 한저당권, 저당권. 따로따로 오지 말고. 그러면 여기는 반복하든지 민사특별법에서 배워놔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무슨 건? 전세권. 이것만 하면 경매는 50%가 끝나. 50%가 끝나요. 50%가 끝나. 그러면 뭐를? 1순위가 1순위, 선순위가 이제 전세권이, 저당권이야. 2순위가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러면 지금 순위가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순위가 있네.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서 말소해주는 권리는 어디부터 있죠? 저당권. 여기서부터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봐봐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경매가 들어왔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부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은 긴 전세권은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뭐는 살아남아요? 임차권. 그죠? 요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인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인수가 뭐예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경매가 가장 유찰이 된다고. 이런 것들은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이 전세권은 그러면 요런 게 있어요.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건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순위 무슨 건?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건저당.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가 신청했어요. 어디부터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전세권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인데 가만히 보니까 배당금액이 적을 것 같아. 배당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신청해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래서 전세권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그러니까 전세권, 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여기서부터 말소가 되는데, 전세권자가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여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말소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세권은 그래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상 그러면 뭐예요? 6개를 우리가 잡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맞죠? 유치권. 유치권은 인수돼. 그러니까 유치권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냄새를 잘 맡아야 돼. 그러면 유치권은 뭐 경매가 들어가면 유치권자가 막 튀어서 나와요. 튀어서 나와. 그러면 알고 보면 뒷조사를 해봐. 가족 관계들이 많아. 그래서 유치권, 특히 요 유치권이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경매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 된다? 인수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경매를 배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되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유치권까지만 잡아놓으면 돼.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 또 하나는 법정지상권. 그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인수되는 게 뭐예요? 우리 등기 민법에서는 무슨 것? 유치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경매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살아남기 때문에 요거는 특히 이제 요건 뭐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지. 근데 선순위가 거진 임차권이면 뭐예요? 옆에 보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1차, 2차, 3차, 4차 유찰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 특히 저당권하고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의미를 잡아요. 그럼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무슨주의? 소재주의. 그래서 소재주의. 이거는 한자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써요? 삭제주의. 그래서 삭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삭제주의 그러면 이걸 소재주의라는 거구나. 이 정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지문이 한
뭐예요? 한 지문으로 유입이 되고, 역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자, 여기 이제 몇 개 있는 거 줄쳐놓고 하죠. 채권이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 자, 그래서 특히 니은을 줄쳐놔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후에 성립하는 뭐에 우선한다? 물건에 우선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미리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언제죠? 자, 대항력 주임법입니다. 주임법은 대항력은 뭐예요? 쭈쭈도 몰라. 그렇죠. 쭈쭈가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 전입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인법은 뭘까요? 상인법은. 자, 건물의 인도, 그렇죠. 건물의 인도. 자, 그러면 주택의 인도, 건물의 인도죠. 상가 건물의 인도 플러스, 읽어봐요. 사업자 등록, 그렇죠. 사업자. 이때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서 받아요? 세무서에서, 그렇죠. 세무서에서 받아요. 요거는 어디에서 받아요? 네. 동사무소는 옛날 사람이야. 그렇죠. 주민센터, 그렇죠. 센터. 자, 여기 읽어봐요. 농박은 체류형 쉼터. 그렇죠. 요번 농지법이 명칭이 바뀌어서 체류형, 잠시 체류한다 쉼터.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졸음 쉼터. 그렇죠. 농막이 이제 앞으로 체류형 쉼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 체류형 쉼터. 자, 그러면 이제 요와 관련돼서 그러면 쭉쭉.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 대항력을 갖추면 제 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매가 가고 유찰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고, 오늘 하이라이트, 물권적 청구권. 아이고, 글씨도 겁나게 크다. 그렇죠, 페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은 워낙 중요해.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 오늘 가서 물권적 청구권을 체계를 잡아두라고요. 자, 근데 이제 물권, 등기법에서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뭐라고 써놨죠? 물권적 청구권. 그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이치를 잘 봐요. 첫 번째. 자, 물권은 크게 뭐로 나눠져?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다. 그게 바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다. 다 공부 미리 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겠죠. 그럼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개냐? 또 들어가면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 읽어봐요. 반환, 제거, 해방. 해방.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바로, 그러면 이제 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요것도 세 종류. 반환, 제거, 해방.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바꾸면 돼요. 본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아까 본권은 본권은 크게 소유권과 무슨 물권으로 나눠지죠? 자물권으로 나눠지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이 또 사람들이 골치아프게 한다.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물청과. 자, 물청 간단하게 줄입니다. 물청과
채청. 채청. 자, 물청은 혼인이 언제 발생하느냐? 자, 실체 관계가. 자,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한 게. 한마디로 실체 관계라는 것은 실서의자예요. 등기가 불일치하는 게 바로 채청이야. 물청. 채청은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거. 등기가 일치한 거. 등기가 일치할 때 채청이야. 채청은 어때? 여기다 써요. 10년이라고 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 10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등기 청구는 채청과 물청과 배청이 있다. 채청. 그러면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누가 요구하는 거죠?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자, 그래서 물권적 조언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사람들이 뭐예요? 물청만 나오면 막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이걸 조심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빨리 찾아야 돼. 이제 이게 등기 청구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주로 어떤 단어가 물청이에요? 말소. 법정. 말소와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이 돼. 자, 그러면 이전하고 설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채청이 돼. 설정이 들어가면. 자, 요 칠판에 적은 걸 우리 한번 암기하고 마음대로 또 여기 약간 여기에서 요 반환 정권은 읽어놔요. 침탈을 요건으로. 요거는 물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점유가 요건이야. 점유하지 않으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딱 정의를 해. 문제를 풀 때. 물권적 정권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인지 읽어봐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인지. 그러면 등기 정권은 뭐예요? 물권적 정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인지. 읽어봐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인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빛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민청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하고 B하고 뭐에 통정 짜고 고수도 벌칩니다. 그래서 등기를 쳐줬어요. C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지금 등기는 B. 일체, 불일체.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B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거든. 말소 등기. 그러면 여기가 뭘 들어갔죠? 말소. 그럼 말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가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를 의미한다. 어때? X. 무슨 상관? 물권적 청구권. 근데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가 있어. 말소가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생각이 날 텐데. 자, 여기 뭐가 들어갔죠? 이전이 들어갔죠. 이전이 들어가서 또 뭐가 있어요? 물청이 하나 있거나. 그러니까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있고, 그 예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잡고 가요. 자, 물권적 정권은 크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또 하나는 본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또 하나는 등기 정권은 채청과 물청이 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뭐예요?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청.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배울 가등기 대상으로 연결이 되거든.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대상. 가등기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을 확보하기. 요거 읽어봐요. 이전은 채청이 물청이.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니까 순위 확보율이 있죠. 그럼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어때요? 불일치하고 있죠. 그럼 채청이 물청이, 물청,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으로서 가등기 대상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에서 이런 걸 자꾸 잡아놔야 돼. 읽어봐요. 자,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요. 청구권도. 그렇죠. 자, 그러면 A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거든. 가등기 대상이다. 맞네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청구권도 등기 대상이다. 맞네. 이때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지문들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이냐 뭐예요? 말소냐의 의미에서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물권법에서 제일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그럼 정기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채청과 물청.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딱 외워놓고,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자,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절대권 주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건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걸 줄 다 꺼놓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줄 쳐놓고 방해에 대해서 그러면 제거,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아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무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그래서 칼을 찾아주는 거야. 쌍칼. 물건은 그러면 쌍칼을 생각해야 돼. 쌍칼은 무선적 효력이 있다.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비교. 자, 요게 또 우리 처음 초보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그 옆에 자, 일단은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한번 줄을 꺼놓으면 되겠네요. 자, 물권적 청구권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점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 배상이 있고 여기는 배상이 있어 없어? 없어. 공통점은? 청구권이죠. 요거는 뭐예요? 고의가실. 요거는 자, 고의가실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공통점은 청구권이다.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반드시 발생한다. 어때? X. 이게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게 방해의 의미는 뭐냐? 이 방해는. 방해. 이때 방해의 의미가 있겠죠. 요거는 이때 방해는 이미 그러면 아직까지 방해죠? 그거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요거는 원인 제거예요. 원인 제거. 요거는 뭐예요? 결과 제거예요. 결과 제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방해 의미가. 그러면 여기 이때 방해는 원인이라는 게 포인트야. 요거는 결과 제거죠. 이미 결과가 발생해서 안 해서. 그러면 검정배상이 원칙이네. 그렇죠? 이거는 원상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 방해의 의미가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봐봐요. 내가 방해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가. 그러니까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야. 요거는 무슨 제거다? 방해 제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가서 이제 붙여봐야죠. 자,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가실을 줄쳐놓고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권 잘라요.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고의가실이나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2번 별표 하나 넣고요. 뭐 물권적 정권에 있어서 물권의 방해, 제그,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때 방해는 무슨 제거라고 그래서 원인 제거. 여기는 결과 제거.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3번에 물건에 대한 방해가 방해자의 고의 가실로 행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될 때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읽어봐야 하게 된다. 경전. 그러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전의 의미를 쓰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정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해봤으니까 형광펜을 딱 펴놔요. 눈에 띄게. 물권적 정권, 손해배상 정권. 원인은 물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이거는 무슨 행위죠? 불법 행위. 요건은 고의가시가 손해배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요거는 고의가시가 손해배상을 요건으로 하고,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청구. 행위청구죠. 왜 행위청구일까요? 원인제건. 그러니까 자기 흥이하지 마. 그 멈춰. 그렇죠. 자기 부작이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결과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을 하면 그냥 저절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물권적 정권.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우리가 기초공사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읽어봐요.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 오늘 15번째 하는 거예요. 배상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적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 그럼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하면 적법이 위법이. 적법, 그럼 손실, 보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 이 배상이라는 요 단어를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행위죠. 위법행위가 곧 뭐예요? 고의, 가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책사유. 그렇죠. 기책사유. 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없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보상부담, 이음부담 이렇게 해서 이음부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물권적 정권의 종류, 그래서 이제 행간편을 딱 꺼놔요. 이제 마무리하자고. 자, 물권적 정권. 소유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본권, 거죠. 본권은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거죠. 자, 보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이 점유보호 청구권이거든. 그래서 반환, 제거, 예방. 자, 그러면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반환은 뭐가 필수죠? 또 까먹었다. 점유, 거죠. 점유. 그래서 반환 청구권,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출제돼. 자, 다른 제한물권에 이제 준용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에다 요걸 규정해 놓고 요걸 준용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치권, 질권은 요거 줄쳐놔요. 예치권하고 질권은 준용되지 않아. 이걸 외워줘야 돼, 이제. 자,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다? 읽어봐요. 침탈이 필수야. 침탈. 그렇죠. 침탈. 그래서 침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봐봐요. 읽어봐요. 사기. 사기는 읽어봐요. 사기를 쳤어.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강치는 침탈이죠. 그때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이걸 딱 하나 포맷으로 잡아놓고 내용을 읽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하고 요거 집이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 이제 밑줄을 딱 닦아놔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 그러면 소유물 읽어봐요. 반환 청구권. 이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언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이게 점유가 필수예요.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반환 청구권이에요. 점유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있는데 요 부분보다 특히 요걸 대해서 확인을 해놔야 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줄쳐놔요.
상대방. 현재라는 게 아주 중요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자, 이때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 요거 줄 전화해.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라는 거. 간접 점유 반대말은? 그렇죠. 직접, 간접 다 포함된다라는 거. 간접 점유자도 여기 점유 동그라미. 점유권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자꾸 출제되는 게 요런 문제예요. 여기에서 연관관계를 우리 아직 다음 주에 이제 점유권을 배우겠지만,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간접 점유자.